삶은 종종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분주함과 함께 빠르게 발전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인 에너지, 기쁨과 낙관의 정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힐링 관광 트렌드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나라가 다 있죠? 한국 방문한 독일 노부부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벙찐 이유. 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엇 때문인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내와 함께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년 가까이 한 번도 상점 문을 닫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는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하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가게에서 일을 배우던 두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힘들게 일하느라 휴가 한 번 못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어느덧 음식도 그럴싸하게 할 수 있고 일도 잘 배웠으니 부모님 두 분 어디 해외라도 휴가 한 번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들 둘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철이 들었는지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들 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쉬는 법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평생 일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쉬면 뭐하나 또 어디를 여행해야 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들 둘이가 이미 비행기 티켓도 마련해놨고 또 엄마 아빠 여행 가서 입으라고 옷도 주더라니까요. 이렇게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 부부는 떠밀려서 여행을 가게 됐죠. 여행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여행지를 보고는 두 아들에게 왜 한국인지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 아들 둘이서 한국이 최근에 꽤 유명한 관광지인데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서 한국으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어쩌다 아들들이 보는 넷플릭스를 같이 볼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차범근이네요. 저도 어렸을 때 축구를 보러 참 많이 다녔는데 그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한국에서 온 차범이었죠. 그래서 한국 여행을 가기 전 어렸을 때 부모님과 축구 보러 다녔던 그때의 추억이 참 많이 떠오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을 가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가게를 잘 운영할 수는 있을지 엄청나게 걱정이었죠. 심지어는 출국까지 3일을 남겨놓고 가게에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카운터에 있던 돈을 싹 다 훔쳐가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여행 가기가 너무 싫어지더군요. 아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도둑이 든 거는 든 거고 아들 둘이가 걱정 말하면서 제발 다 잊고 편안하게 여행 다녀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행을 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출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가는 거 충분히 즐기자는 마음에 저는 공항에서 한국 여행에 관한 책도 한 권을 사서 비행기에서 한국까지 오는 내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꽤나 매력적이더군요. 아무래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즘 한국인들이 독일 유학도 많이 오고 여행도 참 많이 오고 우리 가게에도 종종 한국인 손님들이 오곤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더 잘 대접하고 싶어서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육회도 맛있어 보이고 치킨도 맛있어 보이고 저는 특히 구워 먹는 삼겹살이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단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을 했죠. 열 몇 시간 걸려서 겨우 말이에요. 한국 참 놀라운 곳이었는데요. 제가 도착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공항은 꽤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책에서 봤던 그대로였어요. 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시스템이었는데 TV 뉴스를 보면서 해외여행을 하면 어떤 나라는 입국하는 데만 1시간 길면 23시간씩 걸린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10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입국 심사를 거쳐 나온 인천공항은 정말 화려했고
특히 저와 아내를 반겨주는 로봇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2030분 정도 둘러보다가 저와 아내는 넋이 나간 채로 공항을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10시가 가까워진 시간이었고 너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그때부터는 조금씩 두려워지더군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오후 8시가 지나면 길거리에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니까 더더욱 그런 걱정이 확 밀려들더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우리는 택시를 타고 아들이 예약해 놓은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 야경 진짜 너무 멋진 거 있죠? 지도 앱으로 보니 인천대교를 지날 때 야경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야경 중에 가장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첫날 밤을 이태원 쪽에 위치한 한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도시 야경은 진짜 장관이더군요. 네온사인 불빛이 반짝이는데 세상에 어떻게 -2 야심한 밤에 저렇게 장사를 하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먹은 나라인지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무섭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고 대부분의 가게는 불이 켜져 있어. 우리도 한국의 밤을 구경해보고자 아내와 두려움을 뒤로한 채 호텔을 나왔습니다. 사실 배가 좀 출출하기도 했고 말이죠. 룸서비스를 시켜도 됐지만 책에서 본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특히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노점상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떡볶이, 순대, 튀김, 달꼬치 등의 여러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더군요. 떡볶이랑 달꼬치는 사실 조금 맵기는 했지만 순대와 튀김은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노점상 앞에 서서 한참을 먹었고 다 먹고 난 후 계산을 하려고 했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 번역 앱으로 얼마냐고 물었고 돈을 꺼내 대답을 들으려 돈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사장님이 제 돈을 낚아채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잠깐 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요? 돈을 뺏어간 사장님이 자신이 직접 돈을 고는 거스름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먹은 금액은 13,000원이었고 사장님은 제 돈 2만 원을 가져가고는 7,000원을 거슬러 주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옆에 보니까 작은 상자가 있고 그 상자에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며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SANT 그게 뭔가 가만히 지켜보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돈을 넣고 본인이 직접 거스름 돈을 챙겨가는 그런 시스템이더군요. 그게 뭔가 가만히 지켜보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돈을 넣고 본인이 직접 거스름 돈을 챙겨가는 그런 시스템이더군요. 너무너무 놀라웠죠. 얼마 전 우리는 잠궈놓은 가게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돈통에 있는 돈을 싹 다 훔쳐가는 범죄를 당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버젓이 사람들 다 보는 곳에 돈을 뒀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곳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노점상도 그렇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무인 상점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계산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놀랍다고 저희 부부는 진짜 돌아다니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독일에 있는 두 아들에게도 말을 해주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이야기를 전해주니 아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어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뿐만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을 때 서울 도심을 구경하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계획한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지하철역에는 편의점이나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는 물론이고 옷을 판매하는 가게까지 정말 없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부부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야외 진열 때였는데요. 모든 가게들이 일제히 가게 외부에 물건을 진열해두고 있었지만 상가를 지나다니는 한국인들 중 그런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에는 저희 가게가 당한 것처럼 절도 행위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범인을 잡았을 때는 범인은 잘못했다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범죄를 덮어 씌워버리거든요. 때문에 도둑들은 가게의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버리는 것은 그 흔한 게 현실이고, 따라서 야외 진열대 따위는 아무리 치안이 좋은 부자 동네라고 하더라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은 치안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지하철에서 마저도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제 아내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외 진열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것도 놀랍긴 하지만, 그보다도 그렇게 야외 가판대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KTR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가게 주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나라 한국이 아예 달라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이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치안이나 시민의식은 유럽의 신사 독일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보다 국민성이 뛰어난 나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대단하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제 눈에는 고작 10살도 안 된 것 같은 꼬마 아이들 몇 명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있죠. 주위를 둘러봤을 때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이들끼리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역시 아이들이 독일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중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켜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다 말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내는 아이들의 행동에 벙찐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아내를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답변은 저를 아주 황당하게 했는데요. 엄마는 집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끼리 놀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꼬마 아니에요. 우리 10살이에요, 10살. 이라면서 어찌나 똑부러지게 말하든지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7살이든 10살이든 꼬마는 꼬마일 뿐인데 어쩜 어른들은 이런 꼬마아이들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심지어 이들의 부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만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인지 너무 어이가 없고, 그동안 한국의 치안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다는 그런 생각 따위는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치만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심지어 주변에는 아이를 납치하려는 범죄자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이었다면 아이들끼리만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 보인다면 금세 납치를 해버려 범행을 저지를 텐데, 어째서인지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까지 말이죠. FAHSWEIS, 심지어 아이들 스스로도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듯 당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레이 눈에서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아이들이 만약 무슨 일을 당한다면 거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만약 그런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신문 일면은 물론이고 인터넷이 온통 난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워낙 흔한 일이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이 나라 한국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왜 이런 나라로 여행을 오게 만든 건지 아들 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다 늙어 저런 모습을 보니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배신과 원망마저 들더군요. 애초에 못 봤더라면 이런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들들에게 감사하기도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나아가 한국에서 말년에 아내와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자연을 찾아서 숲에서 명상을 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 힐링 관광의 3대 인기입니다.